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더샵 분당센트로 입주자 모집 공고. 오늘 저희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 A4 용지 수십 장의 글씨는 빽빽하고 언뜻 보면 머리 아픈 법률 문서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안에 기회랑 함정이 다 숨어 있죠. 오늘 저희와 함께 가장 중요한 핵심만 쏙쏙 뽑아서 이 게임의 규칙을 한번 완벽하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공고문은 그냥 정보 나열이 아니에요. 일종의 계약 조건서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못 해석하거나 뭐 하나라도 놓치면 그 책임은 전부 오롯이 신청자에게 돌아가거든요. 저희 목표는 이 문서의 행간에 숨은 의미까지 파악해서 가장 현명하고 유리한 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막막하셨다면 오늘 정말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단지의 가장 독특한 특징부터 한번 짚어보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더샵 분당센트로 총 647세대 중에 84세대가 일반 분양으로 나왔는데요. 근데 첫 장부터 눈에 딱 띄는 문구가 있어요. 투기 과열지구인데 비규제 지역 기준으로 공급한다. 이게 뭐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느낌인데 대체 무슨 뜻인가요? 그거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여기서 모든 이야기의 실마리가 풀리는 거죠. 핵심은 바로 타이밍입니다. 이 단지가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한 시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곳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기 그 직전이었기 때문에 이런 독특한 조건이 붙은 겁니다. 이 하이브리드 규제가 신청자분들께 미치는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재당첨 제한이 없다는 건 와, 이건 정말 큰 혜택인데요? 그럼 규제는 뭐 다 풀린 것처럼 보이는데 혹시 함정 같은 건 없나요? 투자자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예를 들면 뭐 전매 제한 같은 건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두 번째 영향이자 이 하이브리드 규제의 핵심입니다. 청약 자격의 문턱은 낮아졌지만 전매 제한은요. 강화된 투기과열지구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인 2026년 1월 20일부터 3년간 전매, 즉 파는 것이 금지돼요. 아, 3년이나요? 네. 정리하자면 입장권은 구하기 쉬운 인기 콘서트인데 한 번 들어가면 3년 동안은 나올 수 없는 것과 비슷하죠. 이건 청약 전략은 물론이고 장기적인 자금 계획까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격 조건은 하이브리드 규제 때문에 조금 특이하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신청 날짜들은 어떻게 되죠? 이런 건 정말 깜빡하기 쉽잖아요. 오늘이 1월 1일인데 새해 다짐이고 뭐고 서류 준비부터 해야겠네요. 정말 숨 돌릴 틈도 없이 바로 시작됩니다. 달력에 바로 표시해 두시는 게 좋아요. 특별 공급 접수가 1월 12일 월요일 단 하루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1월 13일 화요일에 일반 공급 1순위 접수가 진행되고요. 운명의 당첨자 발표는 일주일 뒤인 1월 20일 화요일, 그리고 계약 체결은 2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입니다. 정말 빠듯한 일정이죠. 네, 날짜를 확인했으니 이제 누가 이 청약에 도전할 수 있는지 그 자격 조건을 봐야겠네요. 기본적으로 수도권 거주자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도 당락을 가르는 결정적인 변수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기본 자격은 공고일, 그러니까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이면서 수도권, 즉 성남, 경기, 서울, 인천에 거주하는 분이면 되는데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우선 공급 조건입니다. 이 단지는 같은 1순위라도 성남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분, 다시 말해 202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셨던 분에게 공급 물량 전체를 우선 배정합니다. 아, 잠시만요. 그럼 만약 제가 서울에 살고 있다면 성남시 1년 이상 거주자들이 신청해서 미달되지 않는 한 저에게는 기회가 아예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이건 거의 성남시민 특별 전용 같은 느낌인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분당이라는 입지를 고려했을 때 성남시의 1년 이상 거주자 신청만으로 모든 물량이 마감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서울이나 인천, 다른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신다면 이 점을 반드시 인지하고 전략을 짜야 합니다. 현재 거주지가 청약 당락에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알겠습니다. 와,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집들이 나왔고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죠. 84세대를 분양하는데 주력 평형은 78제곱미터랑 84제곱미터로 보이네요. 가격표를 보니까
와, 84타입 최고층은 21억이 넘는군요. 네, 가격대가 만만치 않죠. 가장 작은 60A 타입 5층이 약 14억 7,600만 원부터 시작해서요. 가장 넓은 84N 타입의 20층 이상 최고층은 약 21억 8천만 원에 달합니다. 물론 위치를 생각하면 이해가 가는 가격대이긴 하지만 자금 계획을 정말 철저하게 세우셔야 합니다. 납부 밤식은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순서입니다. 그런데 공고문을 보면 중도금 이자 후불제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이건 분양가라는 보이는 비용 외에 숨겨진 비용이 더 있다는 신호 같은데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이자 후불제는 말 그대로 이자 납부를 입주 시점까지 미뤄주는 것뿐이지 면제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아, 중도금 대출 이자를 입주 전까지는 건설사가 대신 내주지만 그동안 쌓인 이자 총액은 입주 시 잔금과 함께 한꺼번에 내야 해요. 예를 들어서 10억 원을 5% 금리로 2년간 대출받았다 이렇게 가정하면 어림잡아도 수천만 원의 이자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수천만 원이요? 네, 이 금액을 자금 계획에 포함하지 않으면 입주 시점에 정말 아찔한 상황이 생길 수 있죠. 그렇군요. 분양가만 보고 덜컥 계약했다간 정말 큰일 나겠네요. 자, 그럼 이제 가장 복잡하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청약 유형별 공략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총 84세대 중 절반이 넘는 44세대가 특별 공급 물량인데 이건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특별 공급은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된 그 특정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만 기회가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한번 볼까요? 혼행기간 7년 이내여야 하고 정해진 소득과 자산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같은 신혼부부 특공 안에서도 소득 수준에 따라 다시 우선 공급, 일반 공급, 추첨제로 나뉘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 구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게 당첨의 관건입니다. 와, 그 안에서도 또 나뉘는군요. 네, 소득이 낮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구조죠. 정말 복잡하네요. 그럼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어떤가요? 말 그대로 내 인생 첫 집을 장만하는 사람들을 위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격 요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어야 합니다. 전원이요? 네, 전원입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과거에 집을 가졌던 이력이 있다면 해당되지 않죠. 여기에 일반 공급 1순위 청약통장 자격을 갖추면서 과거 5년 동안 소득세를 납부한 근로 또는 사업 이력도 증명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도 소득과 자산 기준이 적용되고요. 본인이 이 모든 조건에 해당하는지 공고문을 옆에 두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확인하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특별 공급 조건이 안 되는 분들은 이제 나머지 40세대에 일반 공급 물량을 노려야겠네요. 이쪽은 어떻게 당첨자를 뽑나요? 일반 공급 1순위가 되려면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상이고 지역별 예치금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이 청약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지는 모든 주택형이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라 가점제 40%, 추첨제 60% 비율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추첨질가 60%나요? 와,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이 60%라는 비율이 이 청약의 핵심, 기회의 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시다시피 가점은 크게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 이 세 가지로 점수가 매겨지잖아요. 네, 그렇죠. 보통 분당 같은 인기 지역은 가점 커트라인이 워낙 높아서 젊은 1인 가구나 신혼부부들은 어차피 안 될 거야 하고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여기선 일반 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이 점수와는 상관없이 순전히 운으로 결정됩니다. 이건 가점이 낮은 신청자에게는 해볼 만한 싸움이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 마지막으로 이 두꺼운 공고문 전체에 걸쳐서 마치 경고 스티커처럼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내용들을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자칫 잘못된 정보나 실수 하나로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른바 청약의 지뢰밭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바로 본인 책임의 원칙입니다. 공고문에는 청약 자격이나 가점 계산 착오 등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실수는 전적으로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청약 콜센터의 상담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문구까지 있어요. 아, 그것까지요? 네. 상담원의 안내를 받았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콜센터 상담만 믿고 섣불리 행동했다간 큰일 날 수 있다는 거네요. 정말 꼼꼼히 직접 봐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함정은 뭔가요? 두 번째는 바로 부적격 당첨의 결과입니다. 운 좋게 당첨이 되더라도 나중에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계약은 취소되고 향후 일정 기간 다른 주택 청약이 제한되는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함정이 하나 있어요. 2018년 11월 1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아,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는군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저라도 헷갈렸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심각한 경고는 무엇인가요? 세 번째는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입니다. 위장 전입이나 청약 통장 매매 같은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단순히 당첨만 취소되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적발된 날로부터 무려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인생을 건 도박을 할 가치가 전혀 없는 절대로 시도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지금까지 더샵 분당 센트로 입주자 모집 공고의 핵심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하이브리드 규제라는 독특한 조건부터 60% 추첨제라는 기회의 창, 그리고 곳곳에 숨어있는 함정들까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을 중심으로 살펴봤네요. 네, 이 모든 정보의 핵심은 결국 정확성입니다. 당신의 현재 상황, 즉 거주 기간, 소득, 자산, 가족 구성, 과거 주택 소유 이력 같은 것들을요. 공고문의 기준에 맞춰서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용하는 것. 그것이 성공적인 청약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단지는 신축이 아닌 리모델링 아파트입니다. 공고문에는 리모델링 사업의 특성상 입주 시기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만 언급되어 있죠. 그렇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축 아파트와 골조를 재활용한 리모델링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은 어떨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배관이나 설비의 노후도, 층간소음 문제, 그리고 장기적인 유지보수 비용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지 청약을 결정하기 전 이 부분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